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하고 분류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 관점으로 실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대비 강의에 사용하는 자료인데, 자녀의 키 예측이라고 해서 부모의 키를 가지고 자녀의 키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든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키를 예측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아빠, 엄마, 아들, 딸 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측치고 실제 값들이에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 키를 이용해서 아들 키를 예측하거나 딸 키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빠 175, 엄마 160, 아들 178이다 나오면은 아빠와 엄마 키가 이러했을 때 아들은 키가 178이었다는 거고, 또 아빠와 엄마 키가 이랬을 때 아들이 요 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귀 모델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뭐 파일에 저장하고 가져오는 거는 시험 준비용이라서 그런 거고요. 자, 우선은 지금 데이터 준비를 할 건데, 엄마 아빠와 아들 키 세 가지를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아이디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해석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아빠랑 엄마 아들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아빠와 아들 키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양의 상관이에요. 그러면 아빠 키가 클수록 아들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또 여기 아들하고 관련도가 있는데 아빠보다는 낮지만 관계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중간 정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엄마 키도 아들 키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 키 관계는 그렇게 관계가 없네요. 아빠가 크고 엄마가 작거나, 뭐 아빠랑 엄마랑 차이가 많지 않거나, 모든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의 키가 클수록 엄마의 키가 크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회귀 모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이렇게 X하고 Y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아빠 엄마 키고 Y는 아들 키죠. 자, 그래서 이렇게 X 값과 Y 값을 모두 주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습을 하는데 이핏이 학습해라 그 뜻이거든요. Y 데이터 없이 X만 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비지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성능 평가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R2 스코어예요. 그래서 0.94니까 모델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거든요. 0.94 정도 나왔다. 데이터가 몇 개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측, Y에 대한 예측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예측값을 구해서 보게 되면, 자, 예측값이 소수점 아래에 쫙 나오고 있죠. 연속형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지도학습 중에서 뭐라고요? 회귀 모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 값 아들이 연속형이 아니라 이선형으로 보이더라도 여기 나오는 아들의 예측값이 연속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179.09 이런 게 여기 없잖아요. 182.35 이런 게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저희들이 회귀 모델을 사용한 결과예요. 그래서 예측이 이런 것을 허용한다면 회귀 모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 김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냐면 이제 새로운 사용자에게 아빠의 키 입력을 받는 거예요. 아빠의 키가요 187이에요. 엄마의 키는 160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예상 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적을수록 예측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들의 키를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모델을 다른 걸로 바꿔본다는 거예요. 자, 모델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얘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뭔가 반복을 하면서 값을 찾는데 좀 더 반복시켜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복을 1000번 정도 하면서 학습을 시켜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에러 없이 학습을 다 했고요. 성능평가 해볼게요. 와, 1.0이라는 것은 다 맞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스코어는 accuracy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R2 스코어가 사용되는데 지금 분류 모델에서는 accuracy, 전체 예측한 것 중에서 맞춘 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거거든요. 뭐 정분율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표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정수로 나오고 여기 있는 종류들은 이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은 종류만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맥스 이터를 주지 않고 좀 부족하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성능 평가를 하면은 뭔가 틀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과를 보게 되면 원래는 178로 예측해야 되는데 183으로 예측을 했대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 중에서 183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180으로 예측을 원했는데 183으로 했고 이 183이 여기 있는 실제 데이터 속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내가 실제 데이터에서 준 종류로만 예측을 한다. 이게 이제 분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내가 회기를 쓸 수도 있고 분류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데이터를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회기 데이터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기,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제가 뭔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머신러닝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분류 모델이나 회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강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분류 모델 보세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뿐만 아니라 이게 KNN 모델이고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클래시파이어라고 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대부분 여기 회기 모델에도 존재해요. 보시면 디시전 트리인데 뒤에가 리그레서예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인데 뒤에가 리그레서예요. 그리고 XGB 리그레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알고리즘이 분류만 하는 것도 있고
회귀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분류 모델에서만 써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리찌나 라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회귀 모델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디시전 트리나 또는 앙상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모델들, 그리고 KNN 얘도 리그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귀 모델도 있고 분류 모델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 데이터 이제 전처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비닝이나 아니면은 인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게 지금 엔코딩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 구매 지점이나 주 구매 상품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문자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바꿔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숫자로 바꿔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그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능 평가할 때 R2 스코어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 예측값의 분산 나누기 실제값의 분산이라고 여기서 써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시험 볼 때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구할 일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을 외워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류 모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성능평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성능평가 방법에 대해서 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손으로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코딩에서 사용이 되고 어떤 성능평가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또 식 같은 거 암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기 학습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